논문 빠르게 통과하는 비법 드림센터 논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드림셀파 대표 윤선입니다. 저희 드림셀파는 논문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오늘 강의할 주제는 조작적 정의와 설문지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강의를 혹시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난 강의에서 제가 뭘 설명을 드렸냐면 전체 논문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1장부터 5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면 조작적 정의와 설문지 구성 항목에 대한 내용이 어느 장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생각이 안 나시죠? 생각이 안 나시면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자,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한 장 한 장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3장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3장 연구 방법은 제목하고 구성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연구 방법 그러면 어떤 분석 방법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건지를 써야 될 것 같아서 요거 하나 들어있을 것 같은데, 3가지 내용이나 들어있어서 상당히 3장이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3장 안에 두 번째 내용에 측정 도구가 있었어요. 이 측정 도구에 대한 내용은 뭐였냐면, 내가 모형에서 정한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이 측정 항목, 다시 말하면 설문의 구성 항목들과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근거 선행 연구를 정리하는 파트였거든요. 그 파트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작적 정의가 뭐지? 자, 조작적 정의는 이거예요. 자, 논문 안에서 내가 잡은 변수가 있는데, 내가 잡은 모형에 측정하고자 하는 그 변수의 개념들이 추상적 개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 추상적 구성 개념을 내 연구 논문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사하고자 하는 개념을 측정 가능한 내용의 구체적인 정의, 개념적 정의를 기반으로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정의하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논문은 관람객의 방문 동기가 혼잡, 지각, 참가, 만족, 대응 행동,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연구의 모형은 방문 동기, 혼합, 지각, 대응, 행동, 참가, 만족, 행동 의도라고 하는 5개 변수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5개 변수의 관계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설계를 했어요. 자, 그러면 3장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떠한 내용을 정리하셔야 하냐면, 내 논문의 방문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셔야 되는데, 측정 가능한 내용으로 측정 가능한 형태의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그게 바로 조작적 정의고요. 그 조작적 정의를 어떠한 문항들로 측정할 것인가를 정하시는 것이 설문지의 구성 내용들입니다. 또한 이러한 설문지의 구성 내용들은 그냥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반드시 기존 연구에서 근거해서 만드셨어야 해요. 물론 어떤 연구들은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측정 항목에 대한 척도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이 척도를 내가 개발해 보겠어 하는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척도 개발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새로운 측정 항목들을 만들어내셔야 하는데,
그러한 연구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존 논문에서 이러이러한 기존 연구를 근거로 해서 이 측정 항목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논문에서 정리해서 보여주셔야 해요. 그러한 것이 바로 설문지의 구성 형태입니다. 자, 이 논문은 설문의 구성의 내용을 연구 변수와 문항 수와 문항 내용과 어떤 척도로 5점 척도, 명목 척도인지 5점 척도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논문을 보시면 바로 앞에서 본 거하고 다른 이 지금 레퍼런스 논문에서는 조금 다르게 정리되어 있죠. 개념 변수명, 문항 수, 어떤 척도로 되어 있는지, 척도의 종류, 그 다음에 선행 연구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정리되어 있는 논문은 선행 연구가 바로 전에는 없었는데 여긴 정리가 돼 있잖아요. 어떤 게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기는 뭐 명확하게 이야기 OX를 정의하기는 그렇지만 반드시 선행 연구가 어느 부분에는 정리가 돼 있어야 하는데 설문지 구성 안에 정리되어 있는 게 더 일반적인 방법들입니다. 자, 이런 설문지 구성을 보시면서 제가 여기서 뭐 한 가지 잠깐 뭐 얘기를 드리면 이런 아마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석사 논문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기존 연구에서 내가 뭐 상품 수준 유사성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문영준, 이지은도 이것에 대한 설문 항목을 가지고 있었고 유세랑 고재윤도 가지고 있었는데 마틴즈하고 피나라고 하는 사람도 가지고 있네. 자, 그러면 내가 반드시 외국 저널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정말 또 하나는 또 이런 의심도 하죠. 이런 분들의 이런 정리를 통해서 이분들이 이런 여기에 넣어놓은 논문들을 다 읽고 정리했을까? 이런 한번 의심을 해보기도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죠. 자,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연구 윤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섞여 있는 건데요. 원칙적인 얘기를 제가 뭐 한다면 여러분들이 변수에 대한 설문 문항을 정하게 될 때 내가 읽은 참고한 논문만 이 2개만 참고했으면 이 2개만 쓰는 게 맞고 이 4개를 안 봤으면 뭐 안 쓰는 게 맞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긴 하나 저는 기존 연구에서 나와 있는 선행 연구의 내용을 넣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정리하게 되는 후행 연구자들이 후학들이 이러한 척도들이 원본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자 할 때 여러분의 논문을 내서 정리한 내용을 본다면 여러분이 바로 참고한 내용 아니고 이 앞에 원본들을 찾아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남긴다는 측면에서는 내가 보지 않은 참고 문헌이라 하더라도 내용이 만약에 이 안에 들어있다면 반드시 확인은 하셔야 하겠죠. 있는지 없는지는. 이러한 참고 문헌 목록을 반드시 넣어주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여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검증하고 싶은 연구 모형에서 각 선정된 변수들의 측정 가능한 정의 형태인 조작적 정의와 설문 항목과 그러한 설문 항목이 어디서 출처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3장에서 반드시 정리하셔야 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실 때 레퍼런스를 참고하시면서 미리미리 잘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논문을 작성할 때 다시 뒤져서 정리하지 않는 효율적인 방법이니 여러분들은
이러한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레퍼런스를 찾으셨을 때 미리미리 이러한 표들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3장의 연구 논문에서 3장의 연구 방법을 쓰실 때 조작적 정의와 설문 항목과 이러한 것에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되는 참고문헌 목록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